행성 베지터에서 태어난 전투민족 사이어인이자 하급전사 버독의 아들 카카로트, 그리고 당시 우주의 제왕 프리저에게서 불길한 느낌을 받은 버독은 아내 기네와 어린 카카로트를 바라보며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지구로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포드를 타고 지구에 도착한 오공. 그리고 그곳 지구에서 손꼽히는 강자 중 한 명인 소노반이 한 아이를 발견했고, 이어 소노반은 사이어인 카카로트에게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뜻으로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처럼 전투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흉포한 성격을 지닌 오공이었지만 오반의 실수로 어린 오공이 계곡에 떨어져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하지만 그 사건 때문에 오공은 사이어인의 기억을 잃게 되며 이후 지금의 품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지구에서 자란 사이어인 오공은 여러 은인들과 적수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어 슈퍼 사이어인 변신과 함께 지구와 우주를 위협했던 프리저와 셀, 그리고 마인부우와 결전을 벌이며 마침내 원기옥으로 지구의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그렇게 기존의 원작 드래곤볼 Z는 오공과 마인부우와의 장렬한 싸움 이후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우브를 만나 수행을 떠나는 모습으로 오공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며 1996년 1월 31일 전설의 만화 드래곤볼 애니메이션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드래곤볼 Z가 완결되었지만 1996년 2월 7일 원작자인 토리야마 아키라가 스토리에 개입하지 않은 드래곤볼 GT가 방영되었고, 이어 흥행성이나 작품 자체는 성공하긴 했지만 밋밋한 신규 캐릭터의 디자인과 다소 아쉬운 전투신 연출 등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엔딩만큼은 지금도 잊지 못할 명장면이기 때문에 드래곤볼 GT의 긍정적인 평가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드래곤볼은 1997년 이후 약 18년 만에 드래곤볼의 창작 만화 AF를 연재하며 토이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그림 담당 토요타로와 원작자 토리야마 아키라가 스토리 및 감수를 맡은 드래곤볼의 공식 후속작 드래곤볼 슈퍼가 2015년 마인부우 편 이후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었고, 현재는 드래곤볼 슈퍼가 토리야마 아키라 쌤의 별세 이후 장기 휴재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드래곤볼 슈퍼가 또 다시 공백의 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2024년 10월 첫 방영된 대막의 이야기 드래곤볼 다이마가 연재 40주년 기념작이자 아키라쌤의 유작으로서 오공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건데요. 그렇게 21세기의 드래곤볼은 현재 슈퍼와 다이마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슈퍼와 다이마의 설정과 작화, 그리고 전투신과 파워 밸런스 등 주관적인 입장으로 바라본 드래곤볼 슈퍼와 드래곤볼 다이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드래곤볼 슈퍼는 마인부우와의 전투 이후 오공이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우브를 만나기까지의 이야기이고, 이어 기존에 등장하지 않던 새로운 설정, 즉 오공과 베지터가 있는 우주는 7우주이며 각 우주에는 파괴를 관장하는 파괴신과 파괴신을 보좌하는 천사의 종족 등 기존 개왕신을 뛰어넘는 신들의 등장과 전지전능한 전왕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드래곤볼 세계관 최고의 권능을 지닌 존재들이 등장했기에 마인부우를 쓰러뜨리며 우주 제일의 전사로 성장한 오공은 그들 앞에서 한없이 약한 존재였는데요. 때문에 파괴신 비루스를 통해 기존 슈퍼 사이어인을 뛰어넘는 갓의 경지가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오공은 다시 한번 자신의 숙적이었던 프리저와 결전을, 그리고 다른 우주에서의 강자들과 격돌하게 되며 세계관 확장만큼은 더욱 넓어진 드래곤볼 슈퍼였습니다. 나아가 슈퍼는 원작의 공식 후속작이었지만 기존과 다른 설정 변경 오류가 다수 존재했고, 이어 애니메이션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작화가 붕괴되며 당시 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2015년 드래곤볼 부활의 F가 어느 정도 히트를 치자 드래곤볼 슈퍼 제작이 매우 급하게 결정되었고, 이어 7월부터 방영을 시작한 이유도 있었지만 18년 만에 돌아온 전설의 만화 드래곤볼의 귀환이었기 때문에 작화 붕괴는 크나큰 실망감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미래트랭크스 편 포타라 합체 베지트의 등장과 이어 우주 서바이벌 편 감독이 나가미네 타츠야로 교체되며 더욱 안정적인 작화가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무의식의 극이 오공이 탄생했던 장면은 당시 전 세계가 호평일 정도로 슈퍼의 퀄리티는 회를 거듭할수록 점차 작화의 질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8화까지 공개된 드래곤볼 다이마의 시점은 슈퍼와 같은 마인부 우편 이후의 시간대였고, 이어 1화에선 기존 슈퍼와 달리 드래곤볼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작화품과 팬서비스를 통해 극장판에 가까운 퀄리티로 돌아온 작화와 연출, 그리고 스토리까지 호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다이마 제작 당시 토리야마 아키라는 작아진 오공의 몸을 보완하기 위해 여의봉 액션을 채택했고, 이어 드래곤볼 세계관 중 오공 일행이 접하지 못한 마계의 모험이 시작되며 말 그대로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오공이 있는 우주가 7우주라는 사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포타라 합체를 푼 개왕신과 탄생 배경 등 슈퍼와 다른 설정들이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슈퍼와 다이마가 어쩌면 평행 세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이어 최신화에서 공개된 오공의 전투신은 작중 초반 슈퍼의 작화를 뛰어넘는 퀄리티로 공개되며 다시 한번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 드래곤볼 슈퍼는 파괴신과 천사가 등장하며 오공 일행들과의 격차를 보여주었듯이 슈퍼에선 파워 밸런스를 완전히 깨뜨리는 설정을 도입했고, 때문에 오공과 베지터가 슈퍼 사이어인을 뛰어넘는 가세 변신들, 그리고 신의 기술이라는 무의식의 극위와 자의식의 극위를 통해 한계를 돌파해야만 했는데요. 그렇게 슈퍼는 오공과 베지터가 수행의 시간을 통해 강해져야 하는 설정을, 반면 다이마에선 작아진 오공 일행이 몸에 점차 익숙해져야 했고, 나아가 오공은 마인부우를 격파한 우주 제일의 전사답게 노멀 형태와 슈퍼 사이어인 변신을 적절히 활용하며 파워 밸런스의 격차를 벌리지 않는 설정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연재가 진행되다 보면 오공과 베지터를 위협할 수 있는 마계의 최강자가 탄생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마계의 드래곤볼을 지키는 최강자이자 타마가미 또한 슈퍼 사이어인2의 벽을 넘지 못한 존재로 설정되었는데요. 그렇게 회차가 진행될수록 파워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슈퍼는 신들의 등장과 이전과 다른 상식 밖의 파워 밸런스로, 그리고 다이마는 기존의 밸런스를 유지하며 오공의 강함이 돋보일 수 있는 설정을 채택했습니다. 때문에 드래곤볼 슈퍼에선 벌어진 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이어인이 신이 된 형태를 의미하는 가세 변신이 도입되었고, 이어 그 변신 조건 또한 까다로웠기 때문에 지구의 전사들 중에선 오공과 베지터만이 슈퍼 사이어인 갓으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존 슈퍼 사이어인과 다른 형태와 특징을 지닌 갓의 변신과 갓을 뛰어넘는 블루의 형태, 그리고 일반 블루를 뛰어넘는 완성형과 블루 진화, 그리고 블루 개왕권 등 다양한 단계별 변신들로 강적들과 결전을 벌였는데요. 나아가 우주 서바이벌에선 블루를 뛰어넘는 강적 지렌의 등장으로 마침내 천사 우이스와 수행의 시간을 가졌던 오공이 은발의 극위를 발동하게 되며 이제는 사이어인의 힘이 아닌 천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경지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색다른 형태가 탄생하게 된 가운데, 먼저 은발의 전사는 원작 드래곤볼의 완결 이후 드래곤볼 AF에서 슈퍼 사이어인 5가 인상적인 형태로 등장했고, 이어 당시 아키라쌤은 흰머리 슈퍼 사이어인도 구상 중에 있다는 언급을 극장판 시사회에서 밝힌 적이 있듯이 은발의 극위 전투신과 외형, 그리고 신의 기술의 특징들까지 이전보다 새로운 경지의 전투는 보다 신선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무의식의 극위에도 총 3단계로 나눠지며 진정한 무의식의 극위까지 등장했지만, 블랙 프리저의 공격에 패배하는 모습 등 여전히 파워 밸런스 면에서 독자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전개로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반면 드래곤볼 다이마에선 이전 마계의 왕은 데브라였기 때문에 노멀 오공이 슈퍼 사이어인으로 변신한다면 고마와 구슬신을 제외한 모두가 오공일행에게 상대가 되지 못할 정도의 위상과 위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이마가 작중 초반이고 이어 슈퍼와 평행 세계라면 오공의 새로운 변신도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다이마에선 최상의 효율을 지닌 슈퍼 사이어인 변신으로 앞으로 탄생할 새로운 마인부우나 현재 마계의 왕 고마와 최후의 결전을 벌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이는데요. 또한 퓨전 합체 떡밥도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신이 아닌 포타라 합체 베지트와 퓨전 합체 오지터의 등장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슈퍼에선 기존의 변신을 뛰어넘는 새로운 변신들과 그런 변신들을 뛰어넘는 신의 기술까지, 반면 다이마는 원작의 향수와 파워 밸런스의 유지를 위해
슈퍼 사이어인 변신 비중을 적절히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슈퍼는 다이마에 비해 파워 인플레와 작화 붕괴, 그리고 설정 오류 등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신의 기술, 즉 무의식의 극기가 지렌과의 결전처럼 최상의 퀄리티로 다시 뽑히게 된다면 모로와의 전투가 시작될 애니메이션이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반면 다이마 또한 다음 세대, 즉 어린아이 팬층을 위해 다소 캐릭터 디자인이 유아스러운 부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악의 카리스마를 지닌 캐릭터의 등장도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슈퍼는 아직 공식 완결은 아니기 때문에 블랙 프리저와의 최후의 결전과 무의식의 극기의 정밀도를 끌어올린 50의 결전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나아가 우주 서바이벌에서 등장하지 않은 타우주의 카리스마를 지닌 매력적인 강자들의 에피소드도 공개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반면 다이마는 마계편에서 악의 카리스마를 지닌 최종 보스의 등장 필요성과 퀄리티 높은 작화의 유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와 다이마의 작품은 각기 다른 장점과 아쉬운 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 작품을 평가하는 것은 독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드래곤볼 슈퍼와 드래곤볼 다이마의 장점과 단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드래곤볼 영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드래곤볼 슈퍼는 이대로 조기 완결로써 더 이상 무의식의 극기, 50의 전투신을 볼 수 없을지, 반대로 다이마에선 기존 최종 보스의 카리스마를 뛰어넘는 진정한 악인도 탄생할지는 앞으로 50의 모험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